지금 미국은 중국과 대만 간에 문제가 생길 거를 전제를 해놓고 대중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내가 조속하게 대만을 점령하고 복속을 시키는 게 빨리 이루어진다면 모험을 해볼 수도 있으나 섣부르게 움직였다가는 미중 간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미국을 극복할 수 있냐 군사적으로? 그건 아닌 거죠. 지금 그런 모험을 하기에는 중국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리고 시진핑의 그 장악력이 옛날 같지 않다. 최근에 뭐 군부 얘기 나오면서 이런 얘기 하는데 자칫하면 그게 시진핑의 권좌를 오히려 흔드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 가지가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의 봉합이 형성되는 구조 속에서는 미국, 특히 트럼프의 뭔가 위신을 떨어뜨려 주지 않는 미국 원유나 농산물 사주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또 역시 중국에게는 미국도 뭔가를 중국의 강한 요구를 들어줘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봉합이 맺어질 텐데,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워낙 또 대만 전문가시고 뭐 대만에서 공부하셨고 하셨으니까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뭐 30년 동안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의 중국을 주창하고 있고, 미국은 역시 그걸 원하지 않고 있고, 또 그 사이에 이 대만에는 TSMC까지 있고, 그런데 얼마 전 더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대만을 선물 보따리에 싸서 선물처럼 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미국의 트럼프의 기를 살려주는 방식으로 에너지나 혹은 농산물을 중국이 사줄 수도 있지만, 미국도 뭔가 중국의 위신을 살려주는, 시진핑의 위신을 살려주는 뭔가의 제스처 중에 대만을 선물처럼 내어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지 교수님 보견 여쭙겠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고 본다. 왜 어렵다고 보냐면 네. 그게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이제 해안선을 한번 잘 보세요. 네. 중국의 해안선이 쭉 있고, 이쪽에 이제 한반도가 있고, 오른쪽에 우리가 보통 보는 지도로 이제 일본이 있고 오키나와 열도가 쭉 있고, 그 끝자락에 타이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 아무 중간 섬이 없어요. 네. 만약에 타이완이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면 이쪽 해안선에서는 작전 불가합니다. 그렇죠. 미일 동맹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79년 1월 1일에 하거든요. 이제 수교하면서 항상 중국이 얘기하는 거는 이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 있으니 네. 대만과는 단교해라. 그 단교하는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를 그냥 놔뒀다가 혹시 타이완이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리면 미국의 작전, 서태평양 작전은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네. 대만 해협이라는 데가 워낙 중요한 데고. 그래서 79년 4월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요. 미 의회에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대만을 지켜주겠다는 법입니다. 그걸 또 2022년에는 바이든이 타이베이 법이라는 걸 통해서 군사 무상 원조까지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37년 만에 당시에 차잉원이라는 여자 대통령이죠. 여자 총통이 됐을 때 37년의 금기를 깨고 먼저 전화한 사람이에요. 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과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주면서 중국의 환심을 뭐 산다? 그거는 중국을 더 키워주는 거죠. 중국은 어쨌든 그거는 이제 등가에도 맞지도 않고 경제와 이거를 이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안 그럴 거 다 압니다. 그 중국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이에요. 네.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이 지구상에는 하나의 중국만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다. 이게 하나의 중국 원칙이에요. 대만은 중국의 영토의 일부분이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원 차이나 프린시플이라고 우리가 이제 굳이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고,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의 중국 원칙이 있는 거 인정한다. 근데 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 있다. 원 차이나 팔러시라고 그러는데 맞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야. 그런데 대만도 그대로 있어야 돼. 네. 이거를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이라고 중국에서는 욕을 하죠. 왜?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만나서 연합 공동성명을 했는데 그때마다 당신들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맞아. 하나의 중국 지지하는데 대만도 그대로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소위 국제주의 원칙이에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 이게 미국이 계속 내세우고 있는 국제주의 원칙이거든요. 네. 거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현상 변경 시도하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다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이러면은 대만이 중국을 공격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최근에는 그 힘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돼요. 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그러면 힘쓸 나라는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데 반대한다. 네. 이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한반도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는 거 반칙 아니냐. 이거를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선물 보따리나 이런 걸로 이 맞교환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2027년에 이제 사연임을 앞둔 21차 당대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을 침공하는 준비를 2027년까지 하라 또 이랬어요. 그게 네. 이제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물리적인 숫자고 역량이 돼야 하죠. 그렇죠. 역량이. 그 대만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중국도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된다. 정말 전쟁을 하면 저는 안 할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전쟁이라는 거는 뭐 푸틴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미국만 그런 조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미국은 중국과 대만 간에 문제가 생길 거를 전제를 해놓고 네. 대중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중국 개선이네 이러면 안 되고 대만 해협에서 이러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그런 걸 가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내가 조속하게 대만을 점령하고 복속을 시키는 게 빨리 이루어진다면 모험을 해볼 수도 있으나, 대만 관계법이나 타이베이 법에 의해서 배후에 미국이 있고 섣부르게 움직였다가는 미중 간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미국을 극복할 수 있냐 군사적으로, 그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일본은 이미 대만 해협에서 유사 문제가 생기면 간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군들이. 그런데 우리는 북한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주한미군을 차출하지 않는다. 그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반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안 했었다가 네. 얼마 전에 이제 뭐 다시 얘기가 한참 되다가 들어갔지만 소위 일개 여단 한 4,500명 정도 되는 거를 빼겠다. 전투 여단인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네.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동아시아의 전력 재배치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어요.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 핵 문제가 비핵화로 완전히 가지 못하더라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중국도 개런티를 하고 미국도 개런티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원래 사실 육자회담이 그래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런 게 안 되면 우리는 우리 독자적 방위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시진핑은 많은 분들이 뭐 사선의 전리품으로 삼겠다 그러는데 전리품이 안 되면 사선은커녕 물러나야 되는 네. 사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상황을 판단해 보면 지금 그런 모험을 하기에는 중국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혹시 경제도 그렇고 미국과의 뭐 이런 것도 잘 해결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러면 모르겠으나 지금 TSMC가 생산하는 파운드리 반도체 하이엔드 반도체는 대만만의 게 아니잖아요. 엔비디아가 뭐 설계해가지고 막 이러고 이 산업의 쌀이잖아요. 전 세계적인 공공재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중국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걸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중국 내부도 어려운데 그리고 시진핑의 그 장악력이 옛날 같지 않다. 최근에 뭐 군부 얘기 나오면서 이런 얘기 하는데 자칫하면 그게 시진핑의 권좌를 오히려 흔드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은 시진핑이 그런 모험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잘못하면 권좌를 연장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사실 뭐 사선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종신이냐 아니냐. 근데 그거는 중국 공산당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1억 명인데요. 9,900만. 이 사람들은 나머지 13억 인구들을 자기네들은 대표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듣고 이게 잘 안 되면 그 힘이 있죠. 예전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호야오방이나 자오즈양 이런 총서기들은 한 번씩밖에 못했어요. 그때마다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물이 올라왔단 말이죠. 저즈양, 그러니까 호야오방이 물러나고 당시 총리였던 조자양이 총서기가 됐고 저즈양이라는 조자양이라는 사람이 천안문 사태로 실각을 하니까 장점이라는 사람을 원로들이 불러왔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조정과 타협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다면 중국이라는 게 공산당은 자기네들 스스로 집단지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면은 뭐 원로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저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데 목소리는 아마 무시해도 되지만 당 내부에서의 어떤 흐름 이거는 그냥 무턱대고 무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사람이니까 건강도 받쳐줘야 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받쳐줘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한마디로 뭐 전쟁을 통해서 사선의 전리품으로 삼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쉽지 않은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대만을 놓고 벌이는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을 생각하면 정말 복잡한 산식이지만 트럼프 미 행정부로서도 이것을 뭐 선물처럼 주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사안이고 그렇다고 중국 뭐 시진핑 주석도 이걸 오히려 소나기에 넣으려다가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의 상태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다. 이렇게 먼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벌써 1시간 넘게 이렇게 대담을 했습니다만 교수님하고 정말 중국의 어떤 미국과의 어떤 갈등, 또 한국과의 영토 갈등, 또 통합해권 지위를 놓고 하는 여러 전쟁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봤을 때 한국의 이 신정부가 외교적으로 통상적으로
혹은 기술 패권 전쟁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 가지 대응책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생기는 지점인데 새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기업의 뭐 전략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그래도 꼭 요것만큼은 우리 정부가 기업이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혼자서 뭔가를 결정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쭉 미중 갈등 이런 거를 쭉 봐오면서 미중 갈등은 해결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변수화하면 안 되겠다. 상수로 보고 작전을 짜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 보면 미중 갈등이 해소되면 이렇게 될 거다. 뭐 완화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절대 안 변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작전을 짤 때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를 가정을 하면서 이거를 상수화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일단 상수화해 놓으면 그다음 문제는 이제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변화가 조금씩 벌어질 수 있을까를 이제 쳐다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기업 같은 데는 선별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걸 해야지. 야, 미중은 싸우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미중이 합쳐지면 우리도 해피해져. 절대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고 상수라는 걸 해놓고 기업은 기업대로 전략을 짜고 국가는 당연히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국가 이익이 있잖아요. 핵심 이익이 있고 이거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트럼프가 미국 중심주의로 가듯이 우리가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라는 걸 계속 설파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중 간의 갈등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 계속되는 소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최악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가정하고 대응책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되겠다라는 중요한 좋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세계 경제를 들여다보면 미중 간의 갈등, 양상 이런 지정학적 움직임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제가 지정학적 움직임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는데 저도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 양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잘 긁어서 보여주셔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은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상 1시간 한 20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1시간만 하기로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긴 시간 동안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많이 배우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